지영은 엄마의 유품 중 소중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옥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그거?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동네 고물상에 넘겼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됐고, 너 그거 들고 엄한 데 팔아넘기면 어쩌려고 그래? 시댁 물건도 아니고 친정에서 가져온 걸로 혼자 돈 벌 생각하면 안 되지. 엄마, 왜 울어요? 또 할머니가 괴롭혔어요? 윤호의 말에 정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야, 너도 엄마 편만 들 거야? 할머니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윤호야, 할머니께 사과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는 왜 맨날 할머니 편만 들어요? 엄마가 우는데 왜 엄마 편은 안 들어줘요? 지영아, 어머니께 사과해. 분명히 잘못한 건 시어머니인데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니. 지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직 윤호만이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소중한 반지를 시어머니가 몰래 팔아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살던 며느리 지영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혼자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과 낡은 화장품들 사이에서 작은 보석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의 그 보석함을 열자 어릴 적부터 늘 엄마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금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 비싸 보이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금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문득 지영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가 이 반지를 끼고 지영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그리고 지영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에도 엄마는 늘 이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이 반지는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어.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조상님들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지. 엄마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죽으면 이건 꼭 내 손에 있어야 해. 엄마가 너 사랑했던 증표야. 이 반지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날 거 아니냐.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걸 만져봐. 엄마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 여자들이 3대째 끼고 살아온 반지란다. 그 말을 하시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늘 지영 걱정만 하시던 엄마였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는 것도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니? 엄마 보기에는 그 양반이 좀 까다로워 보이던데. 그때마다 지영은 괜찮다고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꼭 지영에게 남기고 싶어 하셨던 거겠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자신의 약지에 끼워 보았습니다. 엄마의 손가락보다 조금 굵었던 지영의 손가락에 반지는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지영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반지를 끼는 순간
마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지영의 손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 내내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현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떻게 엄마 없이 살아가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눈엣 가시처럼 보시고 남편은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윤호는 아직 어리고 엄마만이 저의 편이었는데 지영은 혼잣말을 하며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 정옥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지영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옥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더니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디서 난 반지를 끼고 있어? 정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반지입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성큼성큼 다가와서 지영의 손을 거칠게 잡고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은 아파서 찡그렸지만 참았습니다. 정옥은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촌스러운 걸 끼고 다니게. 그 반지. 참으로 촌스럽구나. 요즘 누가 저런 걸 끼고 다니니? 디자인도 옛날 것이고 금순도도 떨어져 보이고. 우리 집 며느리가 이런 걸 끼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팔찌 그래. 지영은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님, 이건 팔 수 없어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마지막 선물이면 뭐 어때? 돈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로 윤호 학용품이라도 사주면 더 의미 있을 거 아니야.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으면 복도 안 온다고 하잖아. 그리고 망자의 물건을 계속 끼고 있으면 부정 탄다는 말도 있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저한테 소중한 분이세요. 엄마 하지 마. 이제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친정 엄마 타령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그렇게 철이 없어서야 되겠어? 시집 와서는 시댁이 친정이야. 그걸 언제 깨달을 거야?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는 돈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는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드리지 않을게요. 지영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지영을 한참 노려보더니 혀를 차며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고집 센 건 친정을 닮았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런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도 나는 모른다. 정옥이 나간 후 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 속에는 분명히 불쾌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영의 반지를 빼앗아야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영은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금반지 하나가 이렇게 큰 파란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반지를 끼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 지영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온한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나고 지영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윤호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반지는 늘 지영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지를 만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이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널 때도, 밥을 할 때도 늘 지영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 반지가 눈에 가시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그걸 끼고 있네. 정옥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들은 척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왜 하필 이 반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호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온 지영은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기 전에 반지를 빼놓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소중한 반지가 상할까 봐서였습니다. 지영은 반지를 거실 탁자 위에 작은 받침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엄마. 빨래만 돌리고 올게. 지영은 혼잣말을 하며 세탁실로 갔습니다. 빨래를 분류하고 세탁기에 넣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어제 빨아놓은 빨래를 걷어들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엄마도 이런 날 좋아하셨는데. 지영은 빨래를 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엄마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래를 다 걷고 집 안으로 들어온 지영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반지를 다시 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를 보는 순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작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다급하게 탁자 주변을 뒤졌습니다. 혹시 떨어졌나 싶어서 바닥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지영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소파 틈, 카펫 밑까지 모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반지가 어디 갔지? 지영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지영이 급하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반지 못 보셨어요? 거실 탁자에 놓았던 반지 말이에요. 정옥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반지 말이야. 내가 치웠다고.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반지가 어디 있어요? 정옥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은 부정 탄다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처리해야지. 쓸데없이 들고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지영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반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정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됐고. 너 그거 들고 엄한데 팔아넘기면 어쩌려고 그래? 시댁 물건도 아니고 친정에서 가져온 걸로 혼자 돈 벌 생각하면 안 되지. 지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간직하고 싶을 뿐이에요. 간직하고 싶다고?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욕심이야. 죽은 사람한테 너무 매달리면 산 사람이 제대로 못 사는 법이야. 특히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정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 반지만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대대로 우리 집안 여자들이 끼고 살아온 거라고 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너희 친정 집안 물건을 우리 집에서 왜 간직해야 해?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고.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옥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 반지만은 돌려주세요. 다른 건 다 포기할게요. 제발, 제발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지영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동네 고물상에 넘겼다. 값도 안 나가더라. 겨우 10만 원 받았어. 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소중한 갑오가 고물상에 팔려갔다니. 지영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태연했습니다. 뭐가 어떻게야? 쓸데없는 걸 정리한 것뿐이야. 그 돈으로 윤호 학용품이라도 사주렴. 그게 더 의미 있을 거야.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지영의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울지 마. 별일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하지만 지영에게는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워서,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워서.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지영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정옥이 먼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윤아, 지영이가 오늘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였어. 친정 엄마 반지 때문에 그러는데 참 철이 없다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영이 힘들어해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윤의 성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고 윤호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윤호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윤호는 엄마의 거짓말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9살이지만 상황 파악이 빨랐거든요. 윤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우세요? 정옥은 밥을 씹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죽은 사람 물건 가지고 시끄럽게 구니까 정리해줬더니 그러는 거야. 윤호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반지요? 그래, 그 촌스러운 반지. 고물상에 팔아버렸어. 그 순간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그 반지가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매일 그 반지를 쓰다듬으며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할머니, 그 반지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윤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뭘 찾아와?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찾아와서 뭐 하게? 정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영은 설거지를 하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잃어버린 허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마. 지영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지영이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도윤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지영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지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반지 생각만 났습니다. 고물상에 팔려간 엄마의 반지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누가 가져갔을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사가서 녹여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지영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고물상에 가서 반지를 되찾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반지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윤호였습니다. 윤호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너는 자고 있어. 외할머니 반지 찾으러 가는 거죠?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호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야, 엄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외할머니 반지 찾고 싶어요. 윤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벽이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윤호야, 고마워. 하지만 엄마 혼자 다녀올게. 너는 학교 가야 하잖아. 윤호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꼭 찾아와요, 엄마. 외할머니 반지 꼭 찾아와요. 지영은 윤호를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영의 마음은 한 가지 목표로 뜨거웠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반지를 되찾아오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고물상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벽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물상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을 아는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지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물상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고물상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영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물상 사장은 문을 열며 지영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시어머니가 반지 하나를 가져오셨을 텐데요. 작은 금반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고물상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반지 말씀이시군요. 할머니가 가져오셨던. 네, 맞아요. 그 반지 아직 있나요? 고물상 사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고물상 사장은 지영을 한참 바라보더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직 남아있기를,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고물상 사장이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고물상 사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가져오신 할머니가 정말 이상하셨어요. 이상하다니요? 고물상 사장은 반지를 지영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요, 할머니가 1,000원에 팔고 가셨어요. 네, 1,000원이요?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금값을 계산해서 적어도 10만 원은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1,000원만 받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반지 10만 원짜리라고 며느리한테 거짓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더 속상해 한다고.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가 찾으러 오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갔다고 거짓말하라고 하셨어요. 지영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나가시면서 하신 말이었어요. 이제 그 계집 좀 조용해지겠지. 맨날 친정 엄마 타령하는 게 지겹다고 했거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악의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반지 얼마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고물상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반지는 1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네. 이 반지요, 감정을 받아봤는데 최소 300만 원은 나가는 골동품이에요. 순금에다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귀한 반지입니다. 할머니가 이걸 모르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반지가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니.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1,000원에 팔아치우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양심상 1,000원에 살 수는 없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찾으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지영은 고물상 사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3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1,000원에 파신 거니까 1,000원만 주세요.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영은 1,000원을 주고 반지를 받았습니다. 손에 든 반지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다니 엄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반지를 되찾은 기쁨보다는 시어머니의 악의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옥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들어오자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설마 그 반지 찾으러 갔던 거야? 지영은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찾아왔어? 고물상 사장님이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지영은 잠시 멈춘 뒤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반지를 1,000원에 파셨다면서요? 그리고 저한테는 10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정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고물상 영감이 헛소리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찾으러 가면 이미 팔렸다고 거짓말하라고도 하셨다면서요? 정옥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지영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 반지가 300만 원짜리라는 거 아세요? 뭐, 300만 원? 네, 조선시대 골동품이래요. 순금에다가 정말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걸 1,000원에 팔아치우려 하셨던 거네요. 정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300만 원짜리를 1,000원에 팔아치우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말. 고물상 사장님이 감정까지 받아보셨대요. 어머님, 제가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신 거예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탄로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고물상에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다 들었어요. 이제 그 계집 좀 조용해지겠지라고 하셨다면서요? 정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어머님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괴롭히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미워해. 너 같은 며느리 정말 미워해. 맨날 친정 타령이나 하고 우리 집 식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엉망이야. 도윤이도 너 편만 들고 윤호도 너만 좋아하고 나는 이 집에서 뭐야? 투명인간이야? 정옥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조선시대 골동품이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 것이야. 내가 혼자 가질 권리 없어.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니. 어머님, 이건 제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님 것이 아니에요. 시집 온 며느리가 가진 건 다 시댁 것이야. 그것도 모르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옥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지영이가 나한테 대들고 있어. 고작 반지 하나 가지고 난리야. 도윤은 지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또 그 반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지영은 남편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입니다. 도윤의 말에 지영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도 어머님 말만 들으실 건가요? 제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요.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반지 하나 정리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반지 하나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반지를 1,000원에 팔아치우려 했어요. 그리고 고물상 사장님한테 저한테는 10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저를 더 속상하게 하려고요. 정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더한 말도 하셨잖아요. 이제 그 계집 좀 조용해지겠지라고. 도윤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옥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1,000원에 팔았다고 했어? 그 고물상 영감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영은 반지를 도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가 300만 원짜리래요. 조선시대 골동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걸 1,000원에 팔아치우려 하셨어요. 300만 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옥도 당황했습니다. 그런 비싼 거였다고? 그럼 진짜 골동품이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걸 1,000원에 팔고 저한테는 10만 원에 팔았다고 거짓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싶으셨으면 그런 짓을 하셨겠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영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지영은 남편의 말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기가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저를 그 계집이라고 부르는 게 아기가 아니라고요? 정옥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너 정말 미워해. 이 집에 시집 와서 맨날 친정 타령만 하고 우리 집 분위기 망치고. 어머니, 도윤이 놀라며 말렸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봐. 시어머니 말은 한 번도 안 듣고 맨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 반지도 그래. 내가 팔라고 했으면 팔았어야지. 왜 고집을 부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엄마 유품을 간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거야. 시집 와서는 시댁이 친정이야. 친정 물건 붙들고 있지 말고 시댁 일에나 신경 써.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싸우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또 할머니가 괴롭혔어요? 윤호의 말에 정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야, 너도 엄마 편만 들 거야? 할머니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윤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반지 팔아버렸잖아요. 외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거였는데. 그래서 뭐,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거야? 윤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하셨어요. 엄마 허락도 없이 왜 팔아버렸어요? 정옥은 9살 아이에게까지 대들림을 당하자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도윤아, 내 아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킬 거야? 도윤은 윤호를 나무랐습니다. 윤호야, 할머니께 사과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먼저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요. 윤호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할머니 편만 들어요? 엄마가 우는데 왜 엄마 편은 안 들어줘요? 윤호의 말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정옥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이 집에서는 나만 나쁜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한편이고 나만 혼자야. 그러면서 정옥은 갑자기 가슴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파. 도윤이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으면서 어떻게 괜찮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옥의 연기에 도윤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영아,
어머니께 사과해. 지영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시어머니인데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지영아, 어머니가 아프시잖아. 연기하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요. 지영의 말에 정옥이 더욱 과장되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연기한다고까지. 정말 죽겠네. 도윤은 완전히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지영아, 당장 사과해. 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직 윤호만이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윤호야, 엄마랑 잠깐 나갈게. 지영은 윤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가? 우리 윤호 어디 데리고 가려고 그래? 지영은 돌아서서 정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디 데리고 가든 상관없죠.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여기가 윤호 집이야. 그때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다고. 자신과 아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한다고. 그럼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이 집에서. 지영의 말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지영이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지영의 선언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정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간다니.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정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로 그래? 나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아까 전까지 저를 그 계집이라고 부르시더니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정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미안해, 지영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세요?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어머니가 너무 흥분했나 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 반지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00원에 팔아치우려고 하시고 고물상 사장님한테 거짓말하라고 하시고. 정옥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그 반지에 매달려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엄마의 유품이었으니까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그렇다고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윤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지영은 윤호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윤호야. 엄마는 윤호만 있으면 돼. 정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설마 친정으로 갈 건 아니지?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지 않았어? 지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옥의 말이 맞았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래서 윤호랑 살 수 있어요. 도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정신 차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윤호는 어떻게 할 거야? 학교는? 전학 보내면 되죠. 윤호야, 엄마랑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엄마가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엄마를 자꾸 울려요. 윤호의 말에 정옥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이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윤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윤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까지 자신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도윤이 윤호를 혼내려 하자 지영이 막아섰습니다. 윤호 잘못 없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지영아,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어머님은 저 앞에서 온갖 모독적인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닌가요? 지영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이유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며느리를 그 계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유로 남의 소중한 물건을 허락도 없이 팔아치울 수 있는 거죠? 정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마.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정옥의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사과할 테니까 너도 앞으로 나 말 잘 들어야 해. 그리고 그 반지, 그래도 좀 조심해서 다뤄. 300만 원짜리라니까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지금도 저한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정옥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정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 있어. 그런데 너는 내 감정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머님의 감정이요? 저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그 감정 말인가요? 정옥이 발끈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괴롭히는 거였어요. 둘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저는 정말 나갈 거예요. 지영은 윤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윤호의 학용품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엄마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이 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진짜로 나갈 거야? 어디서 살 건데? 모텔에서라도 살 거예요. 여기보다는 낫겠죠. 모텔에서? 윤호는 어떻게 하고? 윤호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당신들보다는 제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지영이 돌아서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먼저 무시했잖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인데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영이 짐을 다 쌌을 때 정옥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말로 나갈 거야? 네, 결심했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그럼 나가. 하지만 윤호는 두고 가야 해. 지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호는 우리 집 손자야. 너 혼자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윤호는 여기 남아야 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윤호는 제 아들이에요. 우리 집 호적에 올라간 손자이기도 하다고. 너 같은 엄마한테 맡길 수는 없어. 도윤도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윤호는 여기서 키우는 게 좋겠어. 너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엄마와 아들을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정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떼어놓는 게 아니라 윤호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같은 엄마한테 맡기면 윤호가 제대로 크겠어? 너 같은 엄마라니요? 제가 윤호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텔에서 살겠다는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야? 윤호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밥은 어떻게 먹일 거야?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냥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윤호가 지영 뒤에 숨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정옥이 윤호에게 다가가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윤호야, 할머니랑 아빠랑 여기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는 혼자 나가시고 말이야. 싫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도윤이 윤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호는 엄마 뒤로 더 숨어버렸습니다. 윤호야, 아빠 말 들어.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윤호의 말에 정옥이 화를 냈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한테만 세뇌당했네. 지영이 윤호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세뇌가 아니에요. 윤호는 누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한다고?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게 사랑이야? 그때 정옥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윤아, 경찰서에 신고해. 네, 경찰서요? 아동 유괴로 신고하라고. 저 여자가 우리 손자 데리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 아들 데리고 가는 게 유괴라고요? 그럼 뭐야? 호적상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 데리고 나가는 게 유괴지.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경찰까지는. 뭐가 그래도야. 저 여자가 우리 윤호 데리고 어디로 튈지 몰라. 빨리 신고해. 지영은 정옥의 악랄함에 경악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유괴범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못해? 윤호는 우리 집 아이야. 너 혼자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때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정옥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윤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영을 괴롭히기 위해서 윤호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윤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죠? 정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다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저를 괴롭히는 거였잖아요. 반지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거야. 너 같은 며느리는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정옥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지영을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혼할게요. 뭐?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정옥이 당황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무릎 꿇고 빌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혼을 선택하다니. 야,
이혼이 뭔 소리야?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 함부로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저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로 지영의 편을 들어준 기억이 없었거든요. 정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혼하면 너 갈 곳 있어? 친정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가서 살 거야? 지영이 정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님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윤호는 아이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거야? 아빠가 있어도 제대로 된 아빠가 아니면 없는 게 나아요. 지영의 말에 도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윤호의 아빠가 아니라 그냥 어머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정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정했어요. 이혼하고 윤호랑 같이 나갈 거예요. 법적으로도 엄마가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정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진짜로 그럴 거야? 네, 진짜로 그럴 거예요. 그때 정옥이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영이 보니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가. 정옥이 서류를 지영 앞에 던졌습니다. 지영이 펼쳐보니 토지 명의신탁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옥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습니다. 내가 알아낸 거 맞잖아. 우리 집 땅 명의 말이야. 지영은 순간 이해했습니다. 정옥이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동생 명의로 땅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정옥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내가 서류 뒤진 거 다 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옥의 눈에 위협적인 빛이 돌았습니다. 정옥의 위협적인 시선 앞에서 지영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 서류를 제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옥이 당황했습니다. 지영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영은 서류를 집어들며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 확인서네요. 어머님이 수급자 혜택 받으면서 실제로는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지영이 정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협박하려고 하세요? 이 서류로 제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무서워해야지. 이거 신고하면 우리 집 망해. 그래서 제가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며 서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정옥이 급하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사진을 다 찍은 후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지 확실해졌네요. 정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영아, 너 설마. 네, 신고할 거예요. 국세청에도 구청에도 다 신고할 거예요. 도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그러면 우리 집 완전히 망해. 어머니가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 그건 어머님이 감수하셔야 할 일이죠. 저를 협박하시려다가 오히려 발목 잡히신 거예요. 지영의 당당한 모습에 정옥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그러지 마.
어머님, 아까까지 저를 그 계집이라고 부르시더니 이제는 제발이라고 하시네요. 정옥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지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말해봐. 첫째, 저와 윤호가 이 집을 나가는 걸 방해하지 말 것. 둘째, 양육권 문제로 시비 걸지 말 것. 셋째, 앞으로 저희 모자에게 일체 간섭하지 말 것. 정옥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영이 엄마의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번에는 진짜 사과였습니다. 지영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너 편을 들어줄게.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뭐가 늦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당신이 정말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정말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영의 질문에 도윤과 정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윤호랑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윤호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랑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지영은 윤호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윤호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윤호 잘 키울게. 정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서류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약속 지키시는 동안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저희를 괴롭히신다면. 지영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정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 윤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정말 예뻐요. 응? 왜? 웃고 있으니까요. 전에는 자주 울었는데 요즘은 맨날 웃어요. 지영은 윤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윤호야, 엄마랑 여기서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전혀 안 힘들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지영은 엄마의 반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 반지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려다가 지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손가락에 끼지 않을 거예요. 엄마 사랑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고물상 사장이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사모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손님들이 많이 오던데요. 네,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모님, 그때 그 반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영은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는 목걸이로 하고 다녀요. 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그 반지 때문에 사모님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 반지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날 저녁 윤호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반지 이제 안 껴요? 응,
이제는 목걸이로 하고 다녀. 왜? 그냥요. 엄마가 그 반지 없어도 충분히 강해 보여서요. 지영은 윤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는 반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했습니다. 맞아, 윤호야. 이제 엄마는 반지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영은 윤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있거든. 외할머니 사랑도, 윤호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지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반지는 이제 제 안에 있어요. 엄마의 사랑도, 제 용기도,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영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때로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영처럼 말이에요. 엄마의 반지는 이제 지영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꾹,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